그래서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실 때, 신입으로 넣으실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짱짱해지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스토리가 나온답니다. 아시겠죠?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게 나와요, 여러분. 내 말대로만 하면 그 안에서 과정과 경험, 실패와 성공, 이 많은 것들이 쭉 나온다고 이야기해. 이것만 기억하시고 준비하면 돼요. 제발 믿고 한번 해봐. 된다, 니네. 취업 다 된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브랜드 컨설턴트 신디입니다. 반가워요. 오늘 좀 낯설게, 뒤에 아저씨 하나 지나가네. 낯설게 차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. 제가 그 패턴실에 갈 시간이 오늘은 너무 없어서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이제 오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차에서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찍고 있네요. 그래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왔고 간절한 질문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꼭 빨리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에 급하게 촬영을 하니까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잠을 못 자서 목이 많이 쉬었어요. 그래서 좀 목이 갑자기 나가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, 여러분. 취업이죠. 취업 너무 어려워요. 근데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미 뭐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회사에 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래 그거지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학교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. 막막했어요. 사실 나는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했고,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들을 간략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즐거운 대학생활 하시고 추억 쌓으시면서 취업까지 무난하게 골인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자고요. 시작할게요. 자, 오늘 말씀드릴 건 제가 썸네일에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정확히는 5가지입니다. 근데 이 첫 번째, 두 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. 첫 번째는 학점이에요. 대학교 학점은 여러분들의 성실도를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성실도를 바라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, 2학년, 3학년, 4학년까지 출석 잘 하시고 시험 최대한 열심히 보시고 교수님들하고 관계 형성을 잘 하셔서 그 학점이라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4.5 만점이면 최소한 3.23 이상은 챙겨가는 게 옳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거 미치라고 나는 안 되냐? 아니에요. 돼요. 그리고 뭐 사실 그래 뭐 엄청난 게 없이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힘든 조건이 돼버릴 수도 있어. 근데 그건 과거지. 그 과거 내가 못했던 학점 때문에 내가 너무 말렸다? 그거 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돼요. 이미 지나갔다면. 우리에게는 경력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 경력은 또 어디서 쌓아요?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차차 알려드릴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첫 번째는 그래서 학점, 성실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거. 두 번째는 제가 뭐 그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성입니다. 인성은 얼굴에서 보여요. 저의 이 진실된 인성 느껴지지 않나요? 여러분 얼굴에서 보여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, 좀 착하게 살아. 그렇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2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나머지 3가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여러분. 첫 번째는 언어예요. 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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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무슨 언어? 뭐 중국어, 일본어, 러시아어, 뭐 영어, 스페인어, 그냥 하나만 파. 뭐든 상관없어요. 하나만 파요. 근데 뭐 요즘엔 뭐 중국에 어떻게 해서 중국이 대세다 뭐 하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린 건 그냥 영어예요. 평타는 치거든. 내가 중국어나 뭐 스페인어 이런 거, 러시아어 이런 걸 했을 때 면접관들은 그런 질문해요. 영어는 할 줄 알아요? 아무리 우리가 특수한 언어를 해도 그거는 차별화는 될 수 있지만 내가 오히려 차별화가 될 수도 있어.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쪽으로. 굳이 쓸모없는 회사에 러시아어를 들고 갈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를 하시길 추천드려요. 근데 내가 막
가고 싶은 회사가 중국에 있어, 일본에 있어, 이러면 그 나라 언어를 해주는 게 좋겠지. 근데 정확히 그런 회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영어를 하세요. 근데 이럴 때 또 이런 분들이 있어. 토익 공부를 해서 토익 막 900점 이상, 950점 이상은 맞는데, 제발 그러지 마. 제발. 여러분, 토익, 저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토익 950점인 어떤 24살짜리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거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.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문법을 해. 언어가 회화가 아니고.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을 하지 마시고, 이런 말 하면 안 되나? 근데 너무 토익에 미치지 마시고 토익 스피킹이나 그러니까 회화 위주의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. 회화 위주의 공부. 뭐 토플 이런 거. 뭐 토플도 사실 뭐 문법 시험도 있고 뭐 이거 라이팅 시험도 있고 스피킹, 리스닝 다 있죠. 근데 그래도 토플은 상당히 IBD 토플은 120점 만점인가? 근데 상당히 괜찮았어요. 저도 그때 97점인가 맞았었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언어를 많은 이제 회화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건 토플.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? 그럼 토익 스피킹. 그래서 회화 위주의 공부를 하시길. 결국 면접장 가면 영어로 물어봐요. 근데 토익 950점 맞은 애랑 토익 스피킹 뭐 한 레벨 8, 9? 뭐 높은 건가? 이 정도면? 아무튼 그거 한 사람이 동등하다고 봤을 때 회화 실력은 스피킹 쪽이 높다는 거지. 그래서 회화 위주의 공부를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. 이게 첫 번째, 언어 공부. 하나만 팔아. 근데 회화 위주의, 이게 중요합니다. 결국에는 회사를 들어가면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화가 돼야 돼요.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여러분. 두 번째는 뭘까요? 아까 말씀드렸죠. 바로 그거예요. 까먹었어요. 뭐였죠?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. 여러분, 두 번째는 수상 경력입니다. 기억났어. 수상 경력이라는 말은 상을 탔냐 이 얘기지. 상을 탄 경력이 있냐. 근데 경험 경력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. 단지 얘가 막 금상을 탔네, 대상을 탔네, 야 대단해, 이거 하려는 게 아니야. 적극성을 보는 거야. 그리고 경험을 다양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, 도전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, 이런 걸 봐요. 그러니까 나 막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막 쫄지 마. 대학교 때 뭘 쫄아 이 학생이. 그냥 겁내지 말고 그 학교 공고 이런 거 보면은 게시판 이런 거 이게 4년 동안 다니면서 그냥 넥슬라이스 이 새끼. 한 번도 그거 초록판 안 보는 학생들이 있어. 게시판을. 형이 지금 못 봐가지고 형이 저거라 그래. 졸려서 그래. 미안해요. 게시판을 잘 보고 공고를 보시면서 거기에 그 나와 있는 뭐 그런 거 있죠. 활동이 아니라 공고 있잖아. 그 디자인 막 이런 거 디자인 대회 이런 거 있잖아.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영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 주세요. 이런 광고를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. 이런 것들 있죠. 그런 거를 꼭 참여를 하세요. 참여해서 많은 걸 쌓아야 돼. 많은 걸. 그거를 많은 경험을 만들어 놔야 본인도 배울 게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아지고 회사에 얘기할 게 그게 생긴다고. 근데 이게 이제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어. 나는 그런 거 자신 없고 쑥스럽고 좀 그런데 어떡하죠? 혼자 하지 마요. 그럼 친구 꽤 야야 이런 거 있다. 이거 돈 얼마 준대. 받으면 반띵 딱 술값으로 팍 죽여버리자. 해요. 해서 동상이 아니라 막 참가상이라도 좋아. 뭐라도 준다고. 학생들이 하면은 이뻐서 그냥 줘. 애들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그 하시는 분들도 알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참여하셔가지고 도전하셔서 취업할 때 수상 경력이 칸에 적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두 번째였어요. 좋죠?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.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, 포트폴리오죠. 포트폴리오. 여러분, 우선 포트폴리오는 뭘 보는 거예요? 이 사람이 뭘 잘하느냐, 너의 전문 분야가 뭐야?
이거를 보려는 거거든요. 얼마나 잘하는지를 자랑하는 거야. 그치? 시각적으로 어떤 걸 보여줄 건지를 얘기해야겠죠. 자, 패션에는 정말 많은 파트가 있죠.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뭐 패턴, 봉제,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등등, 사진 뭐 등등등등등등 있죠. 근데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잘해, 그러면 디자인한 걸 보여주면 돼. 디자인한 거 뭐 실제로 만든 거, 그래서 그걸 촬영한 거. 근데 되게 컨셉추얼하게 해야겠지. 그래서 촬영할 때는 내 컨셉에 맞게 디렉팅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렉팅을 해서 촬영을 했다를 그 포트폴리오를 발표하시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냥 저 이거 했어요, 끝, 이러면 초등학생이고,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촬영했고,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고,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. 해서 뭐 이런 건 이제 제작하시는 하는 거, 뭐 또 패턴이 좋아. 그럼 패턴 하는 사람들은 여러 브랜드에 참여했던 거, 그래서 내가 제작한 패턴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. 그럼 모델리스트로 뽑혀가는 거겠지, 그 회사에. 간단해요. 그리고 내가 또 뭐 있을까? 이 정도만 할게. 아무튼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보여주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간단하죠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,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하다고 했던 그 두 가지, 요거는 학점, 요거는 인성, 그리고 얘가 언어 하나만 봐라. 두 번째 게 뭐였죠? 나 이거 자꾸 까먹어. 수상 경력. 수상 경력은 경험을 보는 거다. 경험 경력, 도전 정신이 있냐 없냐, 이런 걸 보는 거다. 그리고 세 번째,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. 포트폴리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뭘 했는지, 어떤 걸 얼마나 잘하는지, 이런 거를 자랑하는 거다. 그래서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실 때, 신입으로 넣으실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짱짱해지고,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스토리가 나온답니다. 아시겠죠?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게 나와요, 여러분. 내 말대로만 하면 그 안에서 과정과 경험, 실패와 성공, 이 많은 것들이 쭉 나온다고 이야기해. 이것만 기억하시고 준비하면 돼요. 제발 믿고 한번 해봐. 된다, 니네. 취업 다 된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 거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. 아시겠죠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저도 이제 올라가서 자야겠네요. 너무 졸리다. 아무튼 여러분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여러분들이 꼭 원하시는 회사에 취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 네, 여러분, 빠이.